간밤 미국 증시에서 FOMC를 앞둔 눈치 보기 속에 이틀째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5월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선반영되면서 시장이 바닥을 잡아줄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이 공격적인 긴축에 따른 이 변동성과 함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구간인지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3% 돌파 이후에 좀 주춤하고 있지만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간밤 2.98%대를 기록했고요. 달러화 약세 그리고 유가 약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주식시장도 오늘장 이틀째 미국장과 함께 상승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현재 하루 휴일을 앞두고 상승을 시도하고 있고요. 개인이 끌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수요일장 움직임 10시 구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 장중에 상승을 시도하다가 하락했었죠. 오늘 사흘 만에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0.37% 상승하면서 2690.21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3조 2,800억 원가량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0.37%가 오르면서 2690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 2685선에 저가를 마련하는 모습 나타냈고요. 장중에 2690선을 넘어서는 움직임 2696선 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는 2690선에 대한 테스트 나오고 있고요. 9포인트 넘게 상승하면서 2690.2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69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446억 원어치를 팔면서 사흘째 매도세를 보여줍니다. 개인 쪽에서는 사흘째의 순매수를 가리키면서 480억 원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성장주,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엇갈리고 있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사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보다 원자재 쪽에 대한 관심을 보여줍니다. 철강주를 사들이고 있고 이 밖에 금융주와 대형주, 화학주에 대해서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 전기가스 업종입니다. 가장 크게 3%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통신과 은행, 기계, 건설업종 나란히 1% 내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유틸리티, 경기 방어주의 오름세, 그리고 경기 민감주의자 금리 인상의 수혜주, 은행주의 상승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소비재 쪽인데요. 섬유의복 1% 넘게 빠지고 있고 음식료품이 0.87%, 뒤를 이어서 의약품과 종이목재, 운송장비까지 소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시죠. 전체적으로 상승을 시도하다가 현재는 혼조 양상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카카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장중에 좀 더 좋은 탄력을 보여줬다가 현재는 1.3%가량 오르면서 89,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양호한 실적이었는데요. 플랫폼 사업은 계절적인 비수기에 따라서 부진한 모습이었지만 이를 제외한 톡비즈, 카카오 모빌리티, 게임 등 고른 사업 부문의 증가세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매출액 전년 대비해서 3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전분기 대비해서 50%가량 급증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현재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포스코홀딩스의 상승 탄력이 또 눈에 띕니다. 1.7%, KB금융도 1.71%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철강주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는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판매 실적이 나왔는데요. 미국 판매량 좀 부진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부진한 여파에 따라서 미국의 현대차, 기아의 판매량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월 미국 한 달 동안 16.7% 전년 대비에 감소한 12만 5,770대가 팔려 나갔는데요. 이런 가운데 현대차의 제네시스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것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3%가 증가한 5,039대가 팔렸습니다. 미국 내
국내에서 이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가 소비자에게 각인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가 0.3% 하락, 기아가 0.24% 하락하면서 83,3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첫 번째 특징을 잡아보겠습니다. 과연 5월장은 낙폭과대 대형주의 반격일까요? 아니면 4월장의 연장선상에서 순환매와 테마주 장세가 이어질까요? 그 가운데서 이번 달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정책주가 부각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재료 노출로 반응을 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낙폭과대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 반응이 좋습니다. 현재 3% 가까이까지 상승하면서 25만 1,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솔케미칼 지난해 9월 고점 대비해서 40%가량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이후에 합성 고무 업황이 크게 둔화되는 모습이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 둔화 우려도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하이투자증권은 최근 주가 낙폭이 과대한 상태라고 한솔케미칼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말레이시아 장갑 공장 가동이 재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1분기는 좀 부진하더라도 향후 실적의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한솔케미칼 주가 현재 2.66% 상승이고요. 정책주 가운데 원전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직 인수위가 어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영국 정부와 차세대 원전 건립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정책 모멘텀 그리고 영국의 원전 진출 기대감 나오고 있는데요. BHI가 2%의 상승 기록하고 있고요. 한신기계 음봉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5.5%의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 KPS, 한전산업 나란히 3%에서 5% 내외로 상승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1.2% 오르면서 21,05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두 번째 특징, 나프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성 제재성의 특별 경제 조치 적용에 대한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그동안 제재를 가했었던 국가에 대해서 러시아 측에서 원자재 수출을 금지하겠다라는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와 함께 움직이는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나프타 가격은 지금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입하는 나프타의 관세를 무관세로 적용해야 된다는 내부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자재 수출이 금지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나프타의 수입 금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5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나프타의 수출이 금지되게 된다면 나프타의 쇼티지 가능성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 나프타를 가지고 생산하는 플라스틱 쪽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나프타주도 움직이지만 플라스틱 관련주가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에코플라스틱이 21% 강세고요. 코오롱 플라스틱 10.9% 급등합니다. 코프라가 5%, 대한유화, 나프타주가 0.65% 상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 1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SK가스, 한국가스공사 나란히 1.8에서 3%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보시죠. 어제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틀째 상승하면서 오늘장 지금 하락 반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0.15%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06.2포인트 선, 거래대금은 2조 9,400억 원 나타나고 있는데요. 분봉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911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 2포인트가량의 포인트 내에서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장중 909선 저점을 찍다가 다시 한번 910선을 올라서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시황을 들어오기 전에 907선까지 좀 밀려 내려가는 것을 보고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하락 반전하고 있습니다. 1.42포인트가 하락하면서 906.15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역시 개인 쪽의 매수로 시장 끌어주고 방어해주는 모습인데요. 개인 쪽에서 937억 원어치 코스닥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쪽에서 859억 원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35억 원의 소폭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혼조 양상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4위에 에코프로가 6%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 호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증권가의 모처럼 또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행진 이어지고 있는데요. 판가 인상과 캐파 증설의 쌍끌이로 성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주가 현재 2.4% 상승하고 있고요. 같은 양극재 LNF가 3.4% 그리고 첨보가 1.8% 오르면서 첨보까지 주가 상승, 배터리주 나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NF는 현재 주가 4거래일 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만 6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첫 번째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수주 소식이 나왔죠. 바로 미국 DC네트워크의 대규모 5G 통신 장비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5G 전국망 구축을 위해서 DC네트워크가 5G 장비 수주를 냈는데요. 삼성전자가 1조 원대 수주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5G 투자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지 주목되고 있고요. RF택이 상한가가 좀 깨졌었는데 다시 상한가 들어가 있습니다. 4,040원 기록하고 있고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13%, 에이스테크 5%, 오이솔루션, 라이트론, 유비쿼스, 대한광통신, RFHIC, 솔리드까지 나란히 2%에서 6%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종목들 보겠는데요. 로봇으로 좀 묶을 수 있는 입체 로봇 지뢰 제거 보겠습니다. 휴림 로봇과 소니드가 MOU를 체결해서 입체 검사 로봇 개발에 나선다는 소식 나오면서 휴림 로봇, 소니드 나란히 11% 강세 띄고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2차 전지 장비 기업 PNT가 오늘장 3%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PNT는 폐배터리 재활용에 필요한 AR 로봇을 개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지뢰 제거에 대한 모멘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신에서 러시아군이 키우를 퇴각하면서 여러 우크라이나 지대 내에 지뢰를 심고 떠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여기에 이제 전쟁 종료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소식이죠. 헝가리 총리가 교황에게 러시아가 5월 9일 전쟁을 끝낼 계획이라고 알렸다는 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건 관련주가 어제장 강세를 보였고요. 재건을 위해서는 지뢰 제거가 우선이겠죠. 이에 따라서 지뢰 제거 관련한 종목군들 DR텍, 퍼스텍 그리고 유진 로봇까지 나란히 상승, 퍼스텍이 특히 20.8%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